요즘 대출이자 고지서 보고 놀라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이자가 오른 이유 반도체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만원 경제학입니다. 지금까지 3번 반도체 얘기만 했었죠? 오늘은 주제를 완전히 바꿔볼게요.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 배경에 지금까지 다뤘던 반도체 호황이 숨어 있었어요.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꼭 들으셔야 해요. 대출 있으신 분이라면 전부 해당되거든요. 지난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어요.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인상이고 14개월 만에 방향 전환이에요. 그것도 금통위원 7명 전원 찬성,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올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호황이에요. 6월 수출이 반도체 컴퓨터 선박 호조로 작년 같은 달보다 크게 늘었어요. 회사들이 잘 벌면 그 돈이 임금으로 소비로 풀려요. 그런데 돈이 풀리면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실제로 6월 소비자 물가는 농축수산물이랑 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작년보다 올랐어요.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기 전에 미리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바로 집값이에요. 6월 한 달 동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올랐고 특히 수도권 상승률이 훨씬 가팔랐어요. 7월 사이에도 수도권 아파트 값이 눈에 띄게 더 뛴 걸로 나타났고요.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요. 그러다 보니 신용대출까지 같이 늘어나면서 하느니 표현한 대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반도체가 잘 벌어서 나라 경제가 좋아진 건 분명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부추기면서 결국 하느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반도체 실적이 좋을수록 그 여파로 내 대출 이자가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 짚고 갈게요. 하느니 기준금리를 올려도 내 대출 이자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코픽스라는 지표가 껴 있어요. 은행들이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평균 비용이에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 코픽스도 따라 오르고 변동금리 대출 이자는 여기에 연동돼서 몇 주 시차를 두고 오르는 구조예요. 그래서 대출 유형별로 체감 속도가 달라요. 변동금리 대출이면 다음 반영 시점부터 바로 이자가 늘고요. 혼합형이면 일정 기간 뒤에 변동으로 바뀌면서 영향을 받고 완전 고정금리라면 이번 인상은 당장은 상관없어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갈리는 쪽을 나눠볼게요. 예금이나 적금 위주로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이자 수익이 조금 늘어나는 쪽이라 나쁘지 않아요. 반대로 최근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은 매달 갚는 이자 부담이 바로 늘어나는 쪽이에요. 사실 하는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랑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그만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안 올리면 지금처럼 집값이랑 물가가 계속 뜨거워질 수 있고요. 이번엔 물가 집값 쪽에 더 무게를 실은 선택을 한 거예요. 앞으로 확인할 지점도 있어요. 지금 전망으로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말엔 더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번 인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용 지표도 같이 봐야 해요. 6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고용률 자체는 오히려 소폭 낮아졌어요. 숫자만 보면 사람은 늘었는데 비율은 준 거죠. 반도체 같은 특정 업종만 뜨겁고 나머지는 미지근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저희 채널 스타일대로 유형을 나눠볼게요. A유형,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서 매달 갚는 돈이 신경 쓰이는 분. B형, 고정금리거나 이미 상환 계획이 확실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분. 나는 어느 쪽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얘기 3가지로 압축해볼게요. 첫째, 이번 금리 인상은 반도체 호황이 만든 물가 집값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 둘째, 예금자와 대출자가 정반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셋째,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이 채널은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반도체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내 대출 이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매번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처럼 주제가 바뀌어도 연쇄 구조로 보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음 시간엔 하반기 추가 인상 여부랑 그게 실제로 대출자나 예금자한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투자든 대출이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릴게요. 사실 하는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랑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서 소비가 위축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안 올리면 지금처럼 집값이랑 물가가 계속 뜨거워질 수 있고요. 이번엔 물가 집값 쪽에 더 무게를 실었어요. 이런 금리 인상 고민, 사실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도 물가와 집값 사이에서 비슷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떤 곳은 이미 금리를 낮추고 있고 어떤 곳은 우리처럼 다시 올리는 쪽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국제적인 흐름도 함께 참고하면 앞으로 방향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앞으로 확인할 지점도 있어요. 지금 전망으로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말엔 더 높은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이번 인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용 지표도 같이 봐야 해요. 6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고용률 자체는 오히려 소폭 낮아졌어요. 숫자만 보면 사람은 늘었는데 비율은 준 거죠. 반도체 같은 특정 업종만 뜨겁고 나머지는 미지근하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저희 채널 스타일대로 유형을 나눠볼게요. A유형,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매달 갚는 돈이 신경 쓰이는 분. B유형, 고정금리거나 이미 상환 계획이 확실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분. 나는 어느 쪽인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오늘 얘기 3가지로 압축해볼게요. 첫째, 이번 금리 인상은 반도체 호황이 만든 물가 집값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 둘째, 예금자와 대출자가 정반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셋째,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이 채널은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반도체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내 대출이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매번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늘처럼 주제가 바뀌어도 연쇄 구조로 보는 방식은 똑같아요. 다음 시간엔 하반기 추가 인상 여부랑 그게 실제로 대출자 예금자한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투자든 대출이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릴게요. 투자든 대출이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릴게요.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게요. 그럼 이번 인상으로 물가랑 집값은 확실히 잡힐까요? 오늘 다룬 코픽스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간단히 정리할게요. 기준금리는 한은이 정하는 기본값이고 코픽스는 그 기본값이 실제 은행 대출로 넘어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상류라면 코픽스는 그 물이 우리 집 수도꼭지까지 오는 파이프인 셈이에요. 여기서 저희 채널 스타일대로 유형을 나눠볼게요. A유형, 변동금리로 대출받아서 매달 갚는 돈이 신경 쓰이는 분. B유형, 고정금리거나 이미 상환 계획이 확실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분. 나는 A일까요, B일까요? 숫자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볼게요. 그럼 이번 인상으로 물가랑 집값은 확실히 잡힐까요? 단정하기는 일러요. 과거 사이클을 보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이번에도 몇 달은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켜봐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오늘 얘기 3가지로 압축해볼게요. 첫째, 이번 금리 인상은 반도체 호황이 만든 물가 집값 압력 때문이었다는 것. 둘째, 예금자와 대출자가 정반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셋째, 하반기 추가 인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지난 영상에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도 잠깐 소개할게요. 반도체 실적이 정말 정점을 찍는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많았는데 그 답은 이번 주 실제 실적 발표에서 나올 거예요. 이 채널은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반도체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내 대출 이자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매번 끝까지 따라갑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든 대출이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몫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엔 하반기 추가 인상 여부랑 그게 대출자 예금자한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짚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원 경제학이었습니다.